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이 끝나갈 조짐이 보인다며 신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국내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자동차 판매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9월 이후에 국내 승용차 번호 체계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앞자리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꼼수를 부려 두 자릿수 번호판을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본차 브랜드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차를 9월 이후에 구매했다고 하는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1,000만 원을 웃도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까지 펼치면서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9.2%의 판매량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명 일본 불매 운동은 국가 정책도 아니며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일본이 무서워했던 것이죠. 물론 일본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소비자로서의 자유의지로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이고, 일본 브랜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고육지책의 판매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허나 대안이 없는 제품 혹은 브랜드라면 모를까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일본차 판매량의 회복 조짐은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 이 근거가 일본 언론들의 불매운동 비하 보도에 쓰일 것이란 부분과 이것은 일본인들을 선동할 일본 정부의 전략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우리의 뜻을 전하는 자발적 불매운동을 멈출 타이밍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오늘의 첫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브렉시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다시 퍼뜨리려고 하는 일본의 야욕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농수산물, 정확히 말해 방사능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한국에게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때 내세우는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바로 EU도 수입을 허용하는데 도대체 왜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전 유럽과 영국에 방사능 농수산물을 뿌리겠다는 일본의 야욕이 브렉시트로 인해 망가져버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EU의 계획에 따라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성 유화식과 다른 생산물을 판매하는 영국의 상점들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영국의 상점들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EU의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근처에서 재배된 방사성 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EU가 일본과 맺은 협약으로 인해 영국에서 유아식, 아침 식사용 시리얼, 생선 갑각류, 육류 및 녹차를 포함한 후쿠시마산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EU와 일본의 협약대로라면 후쿠시마산 제품에 대해 따로 오염된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영국 소비자들은 음식에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근처에서 자란 음식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과 134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UN 식량농업기구가 방사능 수준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있기에 식품에는 전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데요. 하지만 먹어도 안전하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그 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제품에 별도의 라벨을 붙일 것을 요구했는데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영국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닐 페리시는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별도의 라벨을 붙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이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인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먹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후쿠시마산 모든 제품에는 별도의 라벨이 붙어야 하며 브렉시트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과정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영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다소 놀라운 기사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는 영국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영연방 내에서의 영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야욕에 큰 지장을 줄 상황인 것인데요. 일본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국민들을 피폭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자각했으면 합니다. 연이어 이 후쿠시마 음식과 관련해 우리 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외지 인피니티는 한국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단을 위해 방사선 측정기를 준비하고 한국 재료 반입 정책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선수들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명한 방식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올림픽위원회가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가진 후쿠시마와 일본 재건의 꿈에 한층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는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상위 조직인 대한체육회와 연계하여 이 정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반입할 수 없는 고기와 야채 등의 재료에 관해서는 모두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선수들이 먹을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한국산 재료와 함께 요리로 사용하려고 하며 전속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철저한 지침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토당토한 주장도 이어가는 기사인데요. 기사는 한국은 원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식품 안전에 대해 경계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의 진정한 의도는 식품 안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서 그들의 말로 한국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반일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치적 카드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기사는 익명의 한국 언론 소식통의 의견이라면서 한국 대표 선수들에게 일본산 식재료를 최대한 먹이고 싶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왜냐하면 일본산 식료품의 산지와 품목별 수입 금지 및 검사 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규제 식료품을 잘 섭취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버린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전합니다. 그 언론인은 익명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기사는 대일 정책 카드를 사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압력을 걸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내부에서 이런 한국의 생각은 엉망진창이라는 소리가 분출하고 일본 내부에서도 야유가 난무한다고 전하는데요.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 BK뉴스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 및 관계자들, 즉 국민들의 피폭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여기에 일본의 국제적인 이미지 타격과 후쿠시마 재건의 야욕을 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의 조치는 분명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명분을 가진 정당한 조치이고 이러한 조치가 일본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각국 대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여서 이미지 쇄신을 하고자 하는 야욕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되어버린 것이니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을 잘 아는 일본 작자들이 어째서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묻힌 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나서 못 견딜 텐데 말입니다.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2019년 한국 유튜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펭수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영국의 BBC도 주목하고 있다는 이색적인 소식입니다. BBC는 펭수가 한국의 새로운 우상이라며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펭수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마스코트에 비해 귀엽지 않다면서 펭수는 10살이라고 하지만 중년 남성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겨냥한 거대 펭귄이었는데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하여 큰 팬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펭수를 이전에 전 세계적 돌풍을 이끌었던 같은 펭귄 캐릭터인 뽀로로와 비교하는데요. 펭수는 10살 정도의 아이들을 목표로 가족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프로듀서의 말을 전하면서 10살의 아이들처럼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펭수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펭수가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계층 구조나 계급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 같은 순진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하면서 펭수는 상대가 국회의원이든 회사 사장이든 유명 연예인이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펭수는 20, 30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대변한다고 하는 메리츠 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말을 전하면서 펭수의 흥행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펭수는 글로벌한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계층 구조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펭수는 그들을 대신하여 속 시원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에 펭수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펭수가 행여 언어적 정서적 차이로 인해 글로벌 진출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해도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제2의 제3의 펭수가 나와 세상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EBS는 펭수로 상한가를 쳤지만 관련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슈로 문제가 불거진 부분도 있는데요. BK뉴스가 분석한 펭수가 더욱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타 방송사에 비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방송사에서 등장한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더욱더 아이러니를 부여한 것이라는 생각이며 펭수가 우리 사회에 솔직한 재미는 물론이고 이 사회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펭수가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지금처럼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솔직함으로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